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생각이 오늘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지금 이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비를 연구한 심리학자들과 용서의 의미를 평생 붙잡았던 철학자들의 문장 중에서 진짜로 마음을 돌려놓는 7개만 골랐어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한 톤 작아져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싶어요. 자기 용서는 자기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뇌과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자책이 반복될수록 뇌의 반추 회로가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계속 과거를 재생하게 되는 거죠. 그 회로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세게 자책하게 됩니다. 자책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예요.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책임감 있고 더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기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들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자기 자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예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자기 자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비란 소중한 친구에게 건네는 것과 같은 친절과 돌봄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하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내가 했을 때는요,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남긴 말 말이에요.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왜 자기 용서랑 연결되냐면요. 과거의 실수는 내게 일어난 일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실수가 곧 나 자신이라고 등치시켜버립니다. 내가 그때 그랬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연결고리가 자책을 죄책감으로, 죄책감을 자기 혐오로 굳혀버려요. 융의 말은 그 고리를 끊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남긴 말이에요. 용서는 행동과 자유의 열쇠입니다. 아렌트는 여기서 타인을 용서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을 과거에 묶인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건에 영원히 반응하는 사람으로 남아요.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용서는 과거의 실수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에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말이에요. 잘못과 올바름이라는 관념 너머에 들판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자책이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끝없는 판결의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틀렸다. 그건 잘못이었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재판이 머릿속에서 계속 열리는 거죠. 루미는 그 판결의 공간 바깥에 다른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자기 용서는 자신이 옳았다는 판결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 자체를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 들판에서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5번째 문장입니다. 시인이자 작가 마야 안젤루가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알게 되면 더 잘하세요. 이 문장이 자기 용서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들, 대부분은 그때의 우리가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니까 잘못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이제 더 나은 것을 알게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잘하면 돼요. 6번째 문장입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또 다른 말이에요. 자기 자비는 단지 타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친절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한 분들에게 이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이유를 붙여줍니다. 힘들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근데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생기면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자기 용서의 첫 번째 실천은 사실 단순해요.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어. 그래도 괜찮아. 7번째 문장입니다. 과거의 행동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예요. 어빈 얄롬은 심리치료의 대가로 수십 년간 자책하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로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걸어갈 것인지는 그건 오늘의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7문장을 한 줄기로 정리해 볼게요. 자기 자비는 자기 면죄부가 아닙니다. 과거를 들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 알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서는 그 실수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재판, 잠시 멈춰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잘하면 충분해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전에 과거의 자신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최선이었어. 딱 이 2문장이면 충분해요. 자기 용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들이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저장해 두세요. 다음에 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생각이 올라오는 날 다시 꺼내들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문장들을 더 많이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충분합니다.